그러니까 테더는 뭐 그냥 아유 뭐 또 사골 저 문제 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 해서 이 주제를 한번 다시 꺼내와 본 거예요. 하필이면 블록락 ETF 신청하는 이 기점을 해가지고 이 기점 앞뒤로 해가지고 지금 테더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비롯해서 코인데스크도 작년부터 계속 때리기 시작하고. 아무튼 이 블룸버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블룸버그든 메이저 언론 통해서 테더를 지금 자꾸 때리고 있다. 이게 사실 옛날 이야기죠. 작년 이야기죠. 중국 국영기업 어음을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테더가 반박하죠. 아니다. 우리 이제 미국 국채를 대부분 갖고 있다. 자, 오늘날 테더는 2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현재 테더의 준비금 중 기업 어음 비중은 0%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테더를 공격할까요? 즉 미국 측에서는 테더가 반갑지가 않은 거죠. 제가 아주 옛날에 테더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테더가 중국 자본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 외환거래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OTC 거래를 통해서 테더를 좀 많이 거래를 하고 테더로 좀 많이 쟁여두는 편이죠. 그리고 중국의 트레이딩 개념 같은 경우는 단타가 많다 보니까 또 만약에 이익금을 취했어요. 그러면 위안화로 저장합니까? 그게 아니죠. 거래소에서는 다 테더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테더로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테더가 이 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옛날에 17년 특히 중국 주도장 때 테더도 많이 쓰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테더 같은 경우는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같이 이 꿍꿍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좀 뭔가 흐릿해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테더가 하는 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첫째로는요, 미국 SEC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CFTC 안 법무부 어디라든지 미국 기관에서 테더로 거래한 미국 거래소 있죠. 미국 거래소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과거에 테더 가지고 이러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테더를 가지고 미국 거래소가 거래를 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고, 이게 보면 21년까지 이렇거든요. 22년부터 체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코인데스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찝찝한 게,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라고 하기는 글쎄요. 코인데스크에서 자꾸 때린다는 게 저는 좀 깨림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코인데스크가 뉴욕주의 정보자유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준비금을 어떻게 지금 세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는 2021년 최초 제출 후 2년이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코인데스크가 승소한 테더와의 전면적인 법적 싸움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영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를 제가 쉽게 구글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데스크가 때린 거예요. 21년에 코인데스크가 테더를 때린 거죠. 22년에 테더가 22년에 어떻습니까? 바꿨죠.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다는 거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뭐 디파이 커브 측에서도 그렇고 테더 관련 공매도 하겠다 뭐, 그래서 한때 막 딥해깅 살짝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고 있는데, 워낙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테더가 워낙 만성적으로 자꾸 문제 있다는, 아무 문제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니 하시는데, 코인데스크가 집요하게 때린다는 게 전 좀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코인데스크가 어떠한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많이 보셨죠. 지금은 이제 이 구조가 아니에요. 약간 바뀌었지만, 뭐 코인데스크 홈페이지 들어갑시다. 코인데스크.com 어바웃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DCG 그룹이 모의사예요. 네, DCG 그룹이 밑에 있는 언론 기관인데, 뭐 자기네들 말로는 독립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글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빨리 못 알려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제 대충 넌지시 알려드렸던 분들은 이 FTX 이걸 보시고 자금을 사건 터지기 전에 빼셨어요. 꽤 돈이 많았는데 빼셔가지고 고맙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참 이것도 위기를 넘겨서 참 감사한데, 이때 당시 FTX 사태 터지기 직전에 문제 제기했던 언론기관이 어디죠? 코인데스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얼마 안 가서 참풍자오가 FTT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냥 팔아버렸죠. 가격 내려갔죠. 그래서 그 청산 가격까지 내려가 깨져버려가지고 FTX가 망해버리는 사례인데, 자, 11월 7일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FTX 사태가 터져가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갔죠. 자, 11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요. 이전에도 11월 2일에 샘 뱅크먼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코인데스크가. 이때 얘기한 거네요.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이때. 그러니까 한 며칠 전서부터 자꾸 코인데스크가 조금씩 뭐 이렇게 탁탁탁 쳤던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FTX 이전에는 뭡니까? 테라 루나 사건이죠. 이것도 코인데스크 기사인데, 실패하도록 설계, 테라 USD의 성장이 금융 전문가에게 악몽을 안겨준 이유, 이러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탁탁 치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자, 이게 기사가 언제 나왔었냐면 2022년 4월 22일입니다. 자,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보시면 이때 이제 테라 루나 사건 터지면서 이제 빠바방 이러면서 또 연쇄작용을 터졌는데, 대충 좀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며칠의 시간차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전부터도 문제 제기를 하긴 하는데, 이 코인데스크가 전 좀 그래요. 전 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워낙 이게 이제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거 패턴 인식을 하게 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게 테더 기사가 나왔던 게 숏셀러가 테더에 베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코인데스크가 대놓고 아까 보셨다시피 테더사한테 자료 공개를 요청했었잖아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지금 코인데스크가 다음 타겟은 잡아먹을 때는 테더인 것 같아요. 그럼 DCG 그룹이 뭔가를 하는 건데 왜 한때 그레이스케일 뭐 지금 뭐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DCG도 뭐 3로 캐피탈에 비레로 캐피탈에 돈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파산 이야기는 했는데 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뭐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망하기보단 인수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데겠죠. 힘 있는 데니까 피델리티가 이런 언론까지 다 장악하려는 거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저 같은 유튜버도 그렇고 뭐 트위터도 그렇고 우리는 이걸 퍼져날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6월 20일이니까 시간차를 두고 여태까지 좀 그랬잖아요. 당장은 아니란 거예요. 당장은. 이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가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몰라요.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를 보면은 뭔가를 문제 제기했으면은 그 뒤에는 터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블랙락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SEC가 제기했던 부분 테더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현물 ETF 거절했던 이 부분은 테더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리되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테더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는 계속해서 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현물 ETF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때를 기회로 삼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건 보장 못해요. 왜냐면 가격 흐름이 만약에 내려가겠죠? 그럼 이만큼 올랐던 만큼 이만큼 내려갔는데 뭐 여기서 진정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다양한 옵션과 다양한 어떤 다가올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 정량적인 그런 것과 그 어떤 숫자만큼 어떤 가격만큼 떨어질 거다?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건 시장 마음이에요. 더블럭에 따른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7월에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서 상품을 이동하는데 더 명확한 경로와 또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 예정인데 그게 7월 둘째 주 24년입니다. 24년 2월이고 그럼 이때 사이에 뭐 바이낸스가 해결되든 테더가 해결되든 뭐가 해결돼야지 이때도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ETF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때까지 연장했는데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기간이 있고 가장 확실한 거는 반감기가 내년 한 4월 뭐 5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반감기 4차 이건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왜 적어놨냐면 미 대선이 또 4년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어차피 뭐 말장난입니다. 비트코인도 4년 주기고 미 대선도 4년 주기인데 한 번쯤 갑자기 쿵 합니다. 그 뒤가 됐든 앞이 됐든 이때는 이제 이 앞이네요. 이 앞에 한번 쿵 하고 그래서 반감기 요때쯤 해가지고 뭐 쿵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미국 대선을 치르고 나서 쭉 올라요. 보시면 미국 대선 치르고 나서 쭉 오르죠. 바이든 당선됐다 가지고 처음에는 바이든 됐다고 민주당 됐다 큰일 났다 이랬죠. 상관없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혼란스러운 정권이 교체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에 크립토는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크립토의 성격이죠.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약간의 그 규제에 명확하지 않은 그 라인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라인이 있으면서 규제를 갈랑말랑 하면서 막 사사사 이렇게 커왔잖아요. 그래서 요런 라인을 일부러 타는 게 아닌가? 약간 텀이 있어요. 이 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코인데스크가 너무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저게 시간차를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모르는데 한 번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게 암호화폐 하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죠. 왜냐면 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내려가면은 또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왜냐면 시장이 정리되는 거니까. 마치 SEC가 바이낸스 공격이에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 공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악재라지만은 비트코인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 나오면서 분위기 확 반전됐잖아요. 만약에 테더 터졌잖아요. 처음엔 패닉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암호화폐에서 가장 최고인 테더가 드디어 무너졌다. 이러면서 막 그럴 거거든요. 아니면 시장에서 뭐 퇴출됐다. 막 여러 가지 막 썰들이 나오고 막 악재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회죠. 왜냐면 이제 다 USDC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미국 주도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투명해졌다. 막 그런 소리를 갑자기 확 바뀌어버릴 겁니다. 코인판이 탐욕으로 찬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실은 우상향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더 강렬한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려도 오른다, 올라도 오른다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여기 지금 채팅을 우리가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막 웃고 그러지만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게 진짜 무서워요. 사라져서 잊혀진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가능성, 어떤 올라간다 얘기도 하고 내려가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각자 하는 거고. 저는 그게 뭐 맞다 생각하는데 무조건 올라서 멘탈은 본인이 잡아야죠, 사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매수해야지 가장 후회가 없어요. 누가 하랬다 하면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터지고 반드시 후회가 오더라고요.